안녕하세요. 원더골 라이프 송철입니다. 현대차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 알고 계신가요? 주인공은 바로 투싼입니다. 2022년 기준 미국에서 17만 대 이상, 유럽에서 12만 대 이상 판매되며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4세대 투싼의 경우 기존 4.4m대의 전장을 대폭 늘려 4640mm의 전장을 가진 중형급에 가까운 SUV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럽 시장에서는 작은 차체를 더 선호하다 보니 투싼은 숏 휠베이스 버전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전장이 4.5m 정도인데요. 유럽 시장에서 투싼과 형제 차량인 스포티지 또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에 유럽에서 작은 차 만들기의 달인 중 하나인 르노가 투싼과 스포티지를 견제하기 위한 강력한 신차를 공개했습니다. 6만 분 넘게 시청해주신 영상의 주인공인 르노 캡처의 윗급 모델인데요. 바로 르노 신비오지입니다. 르노의 경우 국내에서도 르노 코리아로 사명을 변경하고 르노의 새로운 2D 로장주 엠블럼으로 전면 교체하는 등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죠. 유럽을 기준으로 한 글로벌 시장에서도 대대적인 변화에 나섰습니다. 바로 질 비달이라는 스타 디자이너를 앞세우며 새로운 패밀리 룩을 전차종에 도입하는 중입니다. 르노 신비오즈는 전장 4413mm로 유럽 기준 투싼과 같은 C세그먼트 즉 중중형 SUV입니다. 최근 르노 코리아의 공격적인 행보를 보면 향후 다양한 차종이 국내에 도입될 수 있어 르노의 글로벌 신차에 특히나 관심이 더 갑니다. 지금부터 신형 르노 신비오즈의 특징 3가지를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새로운 르노 디자인으로 변경된 전면부 모습입니다. 신비오즈는 기존 세대가 없는 1세대 완전 신차인 만큼 최근 등장한 르노 캡처, 국내에도 출시를 예고한 전기차 르노 세닉에 적용된 새로운 르노의 디자인 언어가 담겨져 있습니다. 헤드라이트는 새로운 패밀리 룩에 따라 그릴부 장식에서 좌우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넓어지는 형태로 날카롭기보다는 안정적인 이미지를 주고 새로운 2D 로장주 엠블럼을 중심으로 위쪽은 블랙 패널 위에 반복되는 패턴을 새겨 넣었고 아래쪽은 차체 색상을 바탕으로 역시 반복되는 입체 패턴을 새겨 넣었습니다. 르노 캡처와 비슷한 구성이지만 같이 놓고 비교를 해보면 패턴의 문양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면부에서 가장 특징적인 데일라이트 디자인 역시 새로운 르노 룩이 적용되었는데요. 헤드라이트와 별도로 하단에 위치시키고 로장주 로고를 반으로 가른 형상인 하프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국내 출시가 확정된 르노 세닉 전기차의 데일라이트 모양과 흡사하죠. 이 데일라이트 형상이 르노의 차세대 시그니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르노의 새로운 디자인 테마는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굳이 아쉬운 점을 찾자면 원가를 생각한 대중지향의 C세그먼트 차량이어서 그런지 LED 퓨어 비전은 전 사양 적용될 것으로 보이나 프로젝션 방식의 사양은 없고 MFR 타입의 LED 헤드램프만 적용된 점입니다. 전면부는 지난번 공개되었던 르노 캡처 페이스리프트와 큰 차이가 없다면 후면부는 완전 신차인 만큼 새로운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일램프의 경우 폭스바겐 골프와도 유사한 느낌이 있는데 램프 하단부가 사선으로 잘려있는 형태로 안정적이면서도 날렵한 느낌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르노가 좋아하는 C자 형태로 면발광 LED 등이 점등되는데 아니 자세히 보니 F자 형태로도 보이네요. 테일램프 내부 그래픽의 디테일이 화려한 편이어서 외곽 하우진 라인의 단순함을 잘 보완해줍니다. 신형 엠블럼을 중심으로 트렁크에 수평형 엣지를 준 점도 디자인 완성도를 높여주네요. 측면부의 경우는 르노 특유의 곡선형 차체에 부분 엣지를 살려서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줍니다. 특히 창문 맨 끝 기둥이죠. D필러 부분의 엣지 처리가 돋보입니다. 휠의 경우도 전장 대비 큰 19인치 휠을 적용하고 바깥쪽 림 부분의 장식들이 다이아몬드 커팅 효과로 빛나도록 설계해 실제 사이즈보다 더 커 보입니다. 그래서 4.4m대의 동급 대비 짧은 차체이지만 짧은 오버행과 긴 휠베이스 그리고 커 보이는 휠 덕분에 측면부에서 보면 실제 사이즈보다 더 커 보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직병렬 풀 하이브리드 모델로만 출시된 점입니다. 유럽 차량의 경우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디젤 모델을 주력으로 가솔린 파워트레인의 비중을 늘려가는 양상이었는데 특히 르노의 경우 유럽 경쟁사 대비 전동화에 빠른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르노 세닉, 르노 5 등 100% 전기차도 연이어 발표하고 있고 특히나 르노 5는 사전 계약에서만 5만 대의 계약을 달성하는 등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죠. 전기차와는 별도로 하이브리드 라인업도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발표한 르노 캡처에도 하이브리드를 주력으로 내세우고 있고 르노 신비오즈는 아예 하이브리드 단일 파워트레인으로 출시했습니다. 국내에서도 XM3 하이브리드를 아르카나 하이브리드로 이름까지 바꾸고 기존 XM3 하이브리드 초기형 대비 최대 400만원 인하된 가격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죠. 아르카나의 경우 국내 기준 1.3 터보는 단 한 개의 트림으로 축소하면서 하이브리드를 주력으로 하겠다는 전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르노가 하이브리드 모델에 자신이 있다는 뜻인데요. 신비오즈 하이브리드도 같은 파워트레인을 바탕으로 성능을 보강했습니다. 르노는 현대차 그룹과는 달리 2개의 모터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기술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도심에서 최대 80%까지 EV 모드로 주행 가능하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멀티모드 클러치리스 기어박스를 통해 경쟁사 하이브리드보다 더 부드럽게 모터와 엔진 사이 구동 전환이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죠. 거기에 추가로 스티어링 휠 왼쪽에 있는 버튼으로 활성화되는 새로운 기능이 더해졌습니다. 바로 eSave 기능인데
배터리 충전량을 최소 40% 이상 유지시켜 EV 모드 시간을 늘려주고 오르막 등 큰 힘이 필요할 때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해줍니다. 르노 신비우즈의 경우 유럽 기준 투싼과 같은 급인 C 세그먼트인데 강화된 이테크 하이브리드 덕분에 한 번 주유 시 무려 1000km 이상의 주행이 가능하다고 공식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1.6 터보 하이브리드를 내세우는 투싼과 스포티지보다 퍼포먼스 측면에서는 열세일 것으로 보이지만 연비 효율성 면에서는 앞설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준준형급 SUV가 1회 주유로 10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다면 상당히 매력적인 차량으로 생각됩니다. 신형 르노 신비우즈의 특징 세 번째는 실내에 있습니다. 고분자 분산형 액정을 뜻하는 PDLC를 적용한 솔라베이 루프 글라스를 적용했습니다. 별도의 블라인드 없이 전류로 유리창의 색상을 완전히 투명하게 또는 완전 불투명하게 만들 수 있고 1, 2열 전체 루프에 적용된 만큼 각 열의 투명도를 따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까지 적용되었습니다. 예전만 해도 벤츠나 마세라티에서도 상급 모델에만 적용되던 고급 사양이죠. 솔라베이 글라스의 장점은 구글 어시스턴트 음성 명령으로도 투명도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과 전동식 블라인드가 빠지기 때문에 글라스 루프의 단점인 천장이 낮아지는 점을 극복해 헤드룸이 블라인드 적용 차량 대비 30mm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가정용 패밀리카로 많이 쓰이는 준중형 SUV에 정말 잘 어울리는 옵션이죠. 인테리어의 경우는 국내에도 판매 중인 아르카나 하이브리드와도 테마가 유사합니다. 10.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는 내비 표시가 가능한 점이 특징이고 르노 차량들의 특징인 10.4인치 세로형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르노 캡처 신형과 마찬가지로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가 적용되었습니다. 경쟁 차량인 투싼, 스포티지에 사용 가능한 안드로이드 오토와 다른 부분은 안드로이드 오토는 스마트폰 OS를 미러링하는 형태로 구글이 개발한 간단한 몇 가지 기능만 구현하는 것이죠.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는 이름은 비슷하지만 차량 인포테인먼트 전체를 직접 통제하는 OS라고 보시면 됩니다. 르노 신비우즈는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12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구글 어시스턴트, 구글 맵은 물론 50개 이상의 구글 앱을 스마트폰 없이 차량에서 바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실내 공간에도 특징이 있습니다. C 세그먼트 경쟁 차량들보다는 작은 차체를 가지고 있지만 2열 시트를 16cm 가량 슬라이딩이 가능하도록 설계해 2열에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트렁크 공간이 492L에서 624L까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숏 휠베이스는 유럽형 투싼의 경우 트렁크 용량은 577L이기 때문에 트렁크 확장 시에는 신비우즈의 트렁크 공간이 더 넓다고 보시면 됩니다. 르노의 신형 전기차 세닝을 닮은 전면부와 1회 주유 시 10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한 강력한 경제성을 갖춘 풀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의 적용,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12 적용까지 르노의 완전 신차인 신비우즈의 등장은 유럽 시장 경쟁자인 투싼과 스포티지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지리 자동차와 협업으로 곧 등장할 오로라 프로젝트로 인해 도입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신비우즈 세그먼트가 아르카나와 오로라 1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도입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르노 신비우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르노의 경우는 400만원 가격을 인한 아르카나 하이브리드를 비롯 QM6의 경우 파격적인 조건의 특판 차량이 많습니다. 또한 현재 바로 구입 가능한 준중형 하이브리드는 투싼과 스포티지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투싼, 스포티지 등 국산 하이브리드 차량은 잔존 가치가 높아 장기 렌트 견적이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조건의 신차를 구입할 수 있을지 고민이시라면 1577-8319 위 번호로 전화 주시면 내 상황에 맞는 차량 옵션 추천과 합리적인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차량 외에도 빠른 출고 차량, 할인 차량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더보기를 누르면 나오는 네이버 카페를 가입하시면 가장 빠르게 최신 할인 차량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원더골 라이프 송무철이었습니다.